헌재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미리 가늠할 수 없도록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관들이 파면 인용 쪽에 기울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다. 우선 한 총리의 비상계엄 공모 또는 묵인 방조에 대한 판단이다. 비상계엄은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핵심적인 위헌 입법성을 다투는 핵심 사안 중 하나다. 그래서 윤석열 측은 이에 대해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들이고 대국민 호소를 위한 계몽 등의 온갖 궤변으로 포장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해왔다. 헌재는 물론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 입법성을 알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 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실에 대해 기각 판단했다.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들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어쨌든 헌재는 결정문에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에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거꾸로 말하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건의하고 절차적 정당성까지 부여하려 했다면 파면 사유가 됐을 것이란 얘기다. 헌재가 비상계엄은 파면 사유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측의 통치행위, 대국민 호소 계몽령 등의 궤변이 들어설 자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또 다른 부분은 헌재가 내란죄 철회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을 아예 다루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사실 징계 절차인 헌재의 탄핵 심판과 형사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은 엄연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내란죄를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 역시 헌재의 재량이기 때문에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발언이 문제될 일은 아니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국회 소추위원 측이 형법상 뇌물죄를 철회한 사례도 있다. 당시 국회 측 소추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그럼에도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가 마치 절차 요건에 위배된 양 여론몰이를 하며 각하론을 선동해 온타세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주목된 상황이었다. 국회 측은 당초 소추 의결서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범죄의 한 총리가 공모했다고 썼다가 변론 준비 과정에선 탄핵 소추 사유를 내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 대리인 측도 내란죄 철회에 대한 절차 문제를 제기했으나 헌재의 결정문에는 관련 언급이 없었다. 만약 각하 사유가 됐다면 쟁점을 다투기에 앞서 헌재 재판관들이 각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시 의결, 정족수 적용이 잘못됐다며 각하 의견을 내면서 다른 사안별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은 것도 쟁점 판단에 앞서 각하 여부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이다. 두 재판관은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과정에서 의결정 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보고 국무위원 기준으로 탄핵 소추서를 접수한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의견을 냈다.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인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철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이는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절차적 요건에 대해 헌재가 각하 사유 안 됨의 판단을 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측의 막무가내식 각하론 선동도 힘을 잃어갈 것으로 보인다.